안녕하세요, 디에디트입니다. 2023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 다시 마스크 없이 서로를 마주볼 수 있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콘텐츠가 크게 주목받는 해였죠. 벌써 7년째를 맞이한 역사와 전통의 디에디트 연말 어워즈가 돌아왔습니다. 올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제품이 뭔지 같이 살펴볼까요? 디에디트 2023 어워즈 시작합니다. 올해의 충격 애플 비전 프로. 올해 6월에 WWDC에서 공개됐던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 다들 기억하시죠?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비전 프로 실제 사용자일 것 같은데요. 처음 착용해서 써보는 그 순간에 이게 2023년 올해의 제품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미 들더라고요. 비전 프로는 디지털 크라운 버튼, 손가락 움직임, 시선 추적을 통해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제 눈동자가 바라보는 방향을 인식해서 마우스 커서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앱을 바라보면서 두 손가락을 꼬집는 것 같은 제스처를 하면 그 앱을 실행할 수 있어요. 시선을 너무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해서 소름 돋더라고요. 손가락 제스처를 이용해서 원하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고 3D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화면 속의 창들을 입체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사진을 감상하고 있으면 주변 조도를 조절해서 화면 말고 다른 영역은 영화관처럼 점점 어둡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몰입감이 너무 좋아. 360도 주변 풍경을 다 구현해서 마치 다른 세상으로 이동한 것 같은 환경 기능도 정말 신기한데요. 이렇게 컨텐츠에 몰입한 상태에서 옆에 앉은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그 사람을 잠시 쳐다보면 내 시선을 인식해서 그 사람의 형태대로 화면 투명도를 조정해줍니다. 헤드셋을 낀 상태에서도 주변 사람과 대화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기능인데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화질이 얼마나 좋았냐면 벽을 뚫고 공룡이 나를 향해 걸어오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정말 공룡이 제 앞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무섭고 실감나는 거예요. 앞으로 게임 산업도 완전히 바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컨텐츠가 부족하고 착용감이 무겁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도 엄청난 제품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죠.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 써본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가장 미래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올해의 키워드 숏폼 비디오. 여러분 하루에 쇼츠 얼마나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가리지 않고 꼭 1시간은 보는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선정한 올해의 키워드는 바로 15초에서 1분 정도 분량의 짧은 영상 숏폼 콘텐츠입니다. 사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가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21년이거든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틱톡을 따라한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2022년 과도기를 지나 드디어 올해 숏폼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올해 7월 유튜브는 하루에 500억 회 이상 쇼츠가 조회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쇼츠 시청자가 매월 15억 명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엄청나죠? 숏폼 콘텐츠가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면서 동영상 콘텐츠 트렌드는 1분 미만의 짧은 영상과 30분 이상의 긴 콘텐츠 이렇게 양분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도 했고요. 저만 해도 올 한 해 이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하염없이 짧은 동영상을 미친 듯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디에디트가 본격적으로 쇼츠를 시작한 것도 올해부터였고요. 요즘 유튜버들 만나면 다들 쇼츠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밖에 안 해요. 국민을 짧고 빠른 호흡에 익숙하게 만들어버리고만 숏폼 콘텐츠를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합니다. 올해의 가성비 갤럭시 북 3 프로. 올해 최고의 가성비 아이템으로는 망설임 없이 갤럭시 북 3 프로를 선정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초경량 노트북 시장에서는 LG 그램의 인지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나온 삼성의 갤럭시 북 3 프로가 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가격 정책이 공격적일 만큼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갤럭시 북 3 프로 14인치 기본형 모델의 가격도 159만 원대로 그램에 비해 저렴하게 출시됐는데요. 사전 판매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할인 공세를 펼쳤거든요. 그 당시 실 구매가가 119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고 당연히 준비된 물량이 다 완판될 만큼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그냥 가격만 저렴했던 게 아니라 스펙도 만족스러웠어요. 전작보다 해상도도 높아졌으면 물론 무려 120Hz 가변 주사위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내방향 스피커가 들어가서 사운드도 더 좋아졌고 그램보다는 살짝 무겁지만 휴대성도 우수했고요. 소비자들에게 가성비를 인정받으며 노템은 삼성전자 사장 이름을 따서 노트북이라는 별명도 얻게 됩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갤럭시 북 3 프로 시리즈의 흥행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 국내 노트북 시장 점유율은 무려 52%라고 합니다. 올해의 절망 탕후루 리뷰. 올해 가장 핫했던 음식은 바로 아작 깨지는 탕후루죠. 이 탕후루 떡상 코인에 올라타기 위해 저희도 올해 탕후루 리뷰를 무려 2번이나 했는데요. 어쩌면 시작부터 잘못된 게 아니었을까요? 무려 69,000원이나 주고 산 수상한 탕후루 기계로 오이와 미니 파프리카 같은 이상한 재료로 만든 탕후루는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몇 달 전 타코야끼 리뷰에 사용했던 기계로 다시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요. 결과는 이것도 대실패. 왜 우리는 지난 실패에서 배우는 게 없을까요? 그리고 때 되면 수상한 걸 자꾸만 사와서 들이대는 권PD의 수상한 시리즈는 대체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나이 38 먹도록 앞치마 메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개업만 하는 저에게 띄웁니다. 올해의 절망 그 자체, 여러분 탕후루는 제발 사서 드세요. 올해의 기다림 애플페이. 2023년 3월 21일 드디어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페이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거니까 국내 아이폰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죠. 사용해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과 순식간에 직접 접촉 없이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쾌적함을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다는 게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애플페이 서비스가 한국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일단 현대카드와 단독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런칭하다 보니 현대카드가 없는 사람은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사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기능인 교통카드를 지원하지 않다 보니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가 반년 넘게 애플페이를 쓰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삼성페이처럼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애플페이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제할 때마다 여기 애플페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고 결국에는 지갑을 꺼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재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BC카드 등의 애플 측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파트너사를 통해 애플페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올해의 카메라 소니 알파7 C2. 1년 넘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브이로그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바로 디에디트 유튜브 채널에서도 리뷰한 적이 있는 소니 알파7 C2인데요. 사용해보니까 정말 올해의 카메라라고 해도 손색 없을 만큼 완성도가 훌륭했습니다. 저는 사진용과 영상용으로 모두 쓸 수 있는 바디이면서 작고 가볍지만 풀프레임 카메라를 원했거든요. 3300만 화소의 해상력, 우수한 색표현력, 풀프레임 센서의 얕은 심도 표현, 모든 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의 카메라라고 두 번, 세 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영상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일상 속에서 재밌는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카메라를 켜서 편하게 촬영하는 편이에요. 초점 잡는 속도가 빠르고 AF가 진짜 정확해서 아무렇게나 찍은 클립도 초점을 놓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사람이 피사체일 때 모자를 써서 눈이 보이지 않거나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도 정확히 포커스가 따라가기 때문에 버리는 클립 없이 좋은 결과물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면서 촬영했을 때도 흔들림을 잘 잡아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소프트 스킨 기능으로 피부결을 부드럽게 보정하는 기능이 아주 만족스러웠는데요. 소니 카메라를 상당히 오래 사용해 왔는데 제가 써본 풀프레임 바디 중에서 가장 작고 가벼우면서도 상위 모델에 뒤처지지 않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알파7 C2의 매력입니다. 올해의 신박템 LG 스탠바이미 고. 올해 리뷰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제품을 꼽으라면 역시 LG의 포터블 모니터 스탠바이미 고였습니다. 그냥 봤을 땐 손잡이가 달린 가방처럼 생겼는데 가방을 열면 그 안에 모니터가 들어있어요. 모니터 좌우를 잡고 당기면 손쉽게 화면의 각도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로로 돌려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터치도 되고 리모컨도 되고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간단한 게임도 즐길 수 있고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 쿠팡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왓챠 웨이브 등 모든 OTT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위에 있는 가방 상단 전체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스피커더라고요. 그래서 출력도 좋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화면을 눕혀서 테이블 모드로 거치해두고 LP 플레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감성도 재밌었고요. 무엇보다 가방 안에 수납된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들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캠핑용 모니터로 엄청 각광을 받았어요. 가방 자체가 밀스펙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캠핑 짐 사이에 적재하기에도 부담이 없었고요. 다만 무려 12.7kg이라 무게 압박이 있고 야외에서 감상하기에는 화면 밝기가 아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거치대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서 캠핑 같은 야외 활동이 아니라면 집안에서는 오히려 사용하기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올해 엄청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품이고 이런 제품을 출시할 줄 아는 LG전자의 패기에 정말 반해버렸습니다. 올해의 기술, 인공지능. 올해의 키워드 중 앞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꿀 기술을 하나 뽑는다면 바로 인공지능이 아닐까요? 2023년 3월 14일 오픈 AI의 최신 언어 모델인 챗 GPT가 공개되면서 세상이 한동안 떠들썩했죠. 무엇이든 물어보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자세하게 대답해주기 때문에 이걸로 코딩도 짤 수 있고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어도비에서 파이어플라이 기능의 생성형 AI 기능이죠. 사진의 영역을 설정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써주기만 하면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기린이나 토끼, 거북이도 불러오고 차가운 도시도 이렇게 한순간에 정글로 만들어주는 정말 엄청난 기능이었죠. 어도비는 내년에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에도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을 적용할 거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헤이젠이라는 AI 비디오 생성 서비스는 아예 전 세계의 어떤 언어로도 바꿔주는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시험 삼아 제가 나온 짧은 영상을 넣고 영국식 영어로 바꿔달라고 해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사고 싶은
싶은 것들을 장바구니에 쫙쫙쫙 담아놔요. I put things I want to buy in my shopping cart. 이 서비스가 놀라운 점은요, 제 목소리와 말투를 그대로 학습해서 언어를 바꿔줄 뿐만 아니라 입모양도 바꿔준다는 거였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려주고 사진도 만들어주고 코딩도 하고 기사도 쓰고 영어도 하게 하고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더 무서운 건 이 인공지능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 더 똑똑해질 거라는 거죠. 이제 저는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두렵긴 하지만 분명 많은 것을 바꾸게 될 인공지능, 올해의 기술로 선정합니다. 올해의 실망템 애플 파인 오븐 케이스. 애플이 올해부터는 더 이상 가죽 소재 액세서리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완전히 새로운 소재 파인 오븐 케이스를 출시했습니다. 견고한 마이크로 트윌로 제작된 패브릭 소재인데요. 손으로 만졌을 때 스웨이드처럼 부드러운 질감과 광택이 특징입니다. 살짝 긁혔을 때 자국이 남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긁힌 자국이 조금씩 줄어드는 독특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가죽 소재가 아니지만 가죽과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됐음에도 처음에는 저도 만족스럽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실리콘 케이스나 이전까지 사용하던 가죽 케이스에 비해 너무 빨리 오염이 되더라고요. 긁힌 자국은 물론 물이나 화장품, 기름기에도 쉽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용한 기간에 비해 너무 빨리 낡아버리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사용하는 맥세이프 충전기가 이 파인오븐 케이스에 컬러대로 물들어 버리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파인오븐 케이스 자체에도 동그랗게 맥세이프 충전기 자국이 남아있고요. 심지어 애플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하면 부착 부위에 자국이 다소 남을 수 있고 이런 점이 염려된다면 실리콘 케이스나 투명 케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되어 있는 게 더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85,000원이나 되는 제품을 출시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내구성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했던 게 아닐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플 스토어에 진열된 파인오븐 케이스가 매일 교체해야 할 만큼 쉽게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오프라인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진짜 친환경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올해의 뷰티템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이슨이지만 올해 11월에 출시된 스트레이트너는 정말 올해의 뷰티템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벌써 8년차 탈색무에 반곱슬이 너무 심해서 항상 스트레스였거든요. 이걸로 머리를 하면 곱슬거리던 머리가 쫙 펴지더라고요. 우리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머리 말리는데 15분, 또 그거 스타일링하는데 15분, 이렇게 꼬박 30분씩 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반으로 줄여주는 건 정말 엄청난 혁신 아닌가요? 저 오늘도 머리 이걸로 하고 왔는데 어때요? 일반적인 고데기처럼 온도가 높은 가열판으로 머리에 직접 열을 주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토출구를 통해 나오는 공기의 흐름으로 머리를 펴주기 때문에 머리 손상이 훨씬 덜하고요. 고데기처럼 폈을 때 머리가 쫙 달라붙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60만 원에서 딱 1,000원 빠진 엄청난 가격이지만 출시 당시 품절되었을 정도로 없어서 못 팔았던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올해 뷰티템으로 선정합니다. 올해의 조회수 갤럭시 폴더 2. 디에디트 유튜브 채널 사상 최고 조회수의 쇼츠 영상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680만 뷰를 기록한 이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한소희 폴더폰이라고 불리는 갤럭시 폴더 2입니다. 폴드가 아니라 폴더요.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구형 폼팩터인데요. 배우 한소희 님이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해서 화제가 되면서 갑자기 엄청 힙한 스마트폰으로 떠올랐던 거죠. 피처폰처럼 생겼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일반 앱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또각또각 손으로 누르는 키패드 감성을 오랜만에 느껴볼 수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구형폰이라 카메라 화질도 좋지 않아서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감성으로 사진이 찍히고요. 한소희 씨는 이 제품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 보니 오히려 폰을 적게 사용한 효과가 있어서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 레트로 열풍과 딱 맞는 제품이라 주목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버전이 6.0.1 마시멜로에서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카카오톡 지원이 끊긴다고 하네요. 참고해주세요. 올해의 화제작 테슬라 사이버트럭. 2019년에 공개되면서 말도 많고 관심도 많았던 테슬라의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이 드디어 미국 시장에서 첫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자동차의 디자인 문법을 완전히 벗어난 독특한 외관이 특징이죠. 처음에는 사이드미러나 와이퍼도 없이 출시하려고 했을 만큼 지독한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외 골격이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주선에 사용한다는 스테인리스강 특수합금을 차체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인리스강은 굳이 코팅을 하거나 도장 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색 과정을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이버트럭의 외관은 소재가 가지고 있는 실버 컬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 전체가 곡선을 사용하지 않고 각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스테인리스강 소재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틀에 넣고 찍어낼 수가 없어서 이런 직선형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2019년에 사이버트럭을 처음 공개하던 당시 총알로 뚫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하면서 유리창에 쇠구슬을 던졌는데요. 와장창 깨져버려서 굴욕을 당한
당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기관총으로 수십 발을 쏴도 차체가 뚫리지 않은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강도는 높지만 그만큼 다루기 까다로운 소재라 생산량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에 달하지만 연간 생산 능력은 12만 5천 대에 불과한 만큼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의 수익성을 더 악화시킨다는 비판입니다. 게다가 공개 당시에 제시했던 가격보다 실제 출시가는 40% 이상 비싸져 버렸고요. 사이버 비스트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개 당시에 발표했던 것보다 실제 주행 거리가 훨씬 짧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럭은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기면비적인 모델이며 전에 없었던 시도가 돋보이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제로백이 2.6초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빠른 픽업 트럭이기도 하고요. 사이버 트럭이 포르쉐 911을 견인한 상태에서도 포르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 보셨죠? 올해 화제작이었습니다. 2023년에도 디에디트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디에디트 웹사이트를 개편하면서 배우 장나라님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이선님과 함께 붕어빵을 굽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 제품은 무엇인가요? 내년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디에디트 2023 어워즈였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으면 사는 재미라도. 안녕! 안녕. 만약 올해의 디자인 분야가 있다면 디에디트 웹사이트를 뽑고 싶습니다. 잡지를 읽는 경험을 웹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처음 저희의 목표는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웹진을 만드는 거였는데 가독성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디자인도 잘 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일 예쁜 웹진 아니에요?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좋은 퀄리티의 기사가 올라가니까 디에디트 유튜브 채널과 함께 웹사이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